사실 저는 테토녀 애견남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을 듣는데 그 100년 전에 이미 누가 얘기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토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위대한 작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자, 테토녀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을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가 되는 남성 호르몬인데 꼭 남자에게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체내에도 남성 호르몬이 소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테토녀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우세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애견남이란 뭘까? 에스트로겐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이 여성 호르몬이 우세한 남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남성의 몸에서도 역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기적으로 갱년기라는 증상을 거치게 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확실히 낮아지고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져요. 밸런스가 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테토녀는 남성스러운 여성, 애견남은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이미 100년 정도 전에 주창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인데요. 자, 이 단어가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한 문장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순전한 남성 또는 순전한 여성이 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남성적 여성이거나 여성적 남성이어야 합니다. 창조적 예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협력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반대되는 성들이 결합하여 신방에 들어야 하지요. 남성적 여성, 여성적 남성이라는 개념을 1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분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 자기만의 방은 1929년에 출간이 됐어요. 100년 정도 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29년이라는 시기는 여성들이 이제 투표권도 가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만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지 또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버지니아 울프가 주장했던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이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이 책은 여성들이, 특히 여성 작가들이 연 500파운드의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자, 그러면 이 500파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계산에 따라서 이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의 4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라면 연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신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는 고정 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여성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막 일자리를 구걸하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에게 고정 수입이 생긴다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해도 되고 노예처럼 아부하거나 아양을 떨지 않아도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만의 방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한 부자거나 귀족이 아니고서는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생활을 했느냐? 공동거실인 거죠. 근데 글을 쓰려면, 어떤 창작 활동을 하려면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막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공동거실에서는 막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에게도, 특히 여성 작가에게 공동거실이 아닌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요즘 2025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100년 전에는 이런 개념이 정말 새롭고 파격적인 사고였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디 아워스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진짜 이 라인업이 정말 대단합니다. 니콜 키드만, 줄리안 무어, 메릴 스트립 세 분이 총 출동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세 등장인물이 살고 있는 시대가 다 다르거든요. 이 시차는 있지만 이 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공허함 또는 고민,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룬 영화인데 버지니아 울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제 막 여성들의 권리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와 맞물렸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이 자신의 돈을 한 푼이라도 가질 수 있게 허용된 거는 50년도 안 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여성이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남성 연구원에 대동을 하거나 소개장이 있었어야 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돌아가 보면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일지라도 내면의 어떤 남성적인 면과 교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남성일지라도 두뇌의 여성적인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최우선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100년 전의 원조 테토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는 테토녀 애견남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을 듣는데 그거 100년 전에 이미 누가 얘기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토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위대한 작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 사안이랑 연결되는 책 없을까요? 이런 제안 주실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보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의 테토녀 패션 좋으셨다면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